네, 이번 순서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순서입니다. 오늘의 마감 앞두고 또 시장 정리도 해주시고요. 특징주 분석까지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먼저 이정수 위원님 인사드려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이 좀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망세 보여지면서 보합권의 등락 정도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뭐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는 않아서 아마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먼저 첫 번째 지수 밴드 전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먼저 미국 시장이 전일날 굉장히 강세의 모양을 보여줬습니다. 바로 60일선을 회복을 했다라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다시 상승장으로의 복귀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밤에서 또다시 강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얘네들은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급락만 안 나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갔던 거를 그냥 단번에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올렸던 거를 한 번에 무너지는 이런 모습만 안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도 미국 시장이 급락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아무리 못해도 뭐 조금 그래도 움직이는 모양을 좀 기다렸었던 건데 그렇지는 않았어요.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로 조금 나왔긴 했지만 사실 코스피도 오늘 코스닥 정도의 0.5% 제가 뭐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뭐 1% 이상 2% 이상 올라가는 거 바라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계속 공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잘근잘근 움직이면서 어쨌든 3,100까지 딱 올라가 주고 뭐 눌리는 건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쉬운 부분들은 좀 크지만 그래도 오늘 소비주들이 다 폭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강조를 했었던 종목들인데, 자, 그러면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일단은 금요일 날에서는 제가 신의 한 수 바로 이 시간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TV 방송에서 말씀드리지 않고 유튜브에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뭘 얘기했냐면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쳤다라는 얘기를 지난주 금요일 날에 이미 얘기를 했고요. 아침 방송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바닥을 친 게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지수가 폭등하면서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지금 시장이 무너지지 않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잘 움직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NH의 벅스부터 해서 스튜디오 뭐 산타클로스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음원 관련주 내지는 OTT 관련주 내지는 뭐 넷플릭스 관련주 뭐 해가지고 지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그러니까 엔터주들, 소비주들 이쪽에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뭐 그러한데 뭐 종목별로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지만 그러면 지수적으로는 여유로 볼 때에서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는 어디냐? 1차 목표치는 일단 3,100으로 보시고요. 2차 목표치는 3,200으로 보세요. 그렇게 해서 1차 목표치와 2차 목표치 뭐 단번에 이렇게 올라갈지는 그거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뭐 천천히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처럼 소비주들이 지수는 올라가지 않는데 소비주들이 이렇게 10%, 15% 급등해주면 땡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참 매매하기 참 좋은 장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바닥을 쳤습니다. 지수가 폭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종목이 어떤 거에 따라서 지금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매매했다가 물릴 수도 있는데 목표치가 큰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쨌든 매매하기엔 참 좋은 시장이 됐다는 얘기인데 뭐 섹터는 그렇게 딱히 가릴 것은 없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 좋은 섹터로 소비주가 안전하고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그 외에서도 뭐 영상 콘텐츠도 있을 거고, 물론 이거 소비주입니다. 영상 콘텐츠, 뭐 비철금속, 원자력 테마, 뭐 가상화폐 테마, 그다음에 2차 전지, 해운업, 지금 뭐 이슈가 되는 업종들은 다 지금 다 매매가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먹을 폭이 크냐 작으냐 이제 그런 폭이 남아 있는 건데 많이 올라간 것들을 잘못 들어갔다가 물릴까봐 아마 걱정들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굳이 꼭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을 쫓아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좋은 종목들이 조정을 받으면 싸게 공략하시는 게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리고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주들 위주로 많이 드렸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면 좀 안전하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올라올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실전 매매 정수에서 바닥주 드릴 때 잘 공략하시면 좋을 텐데, 하여튼 지금까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안전하다, 그다음 안전하다, 반드시 올라간다라고 계속 밀어드렸던 종목 섹터들이 바로 소비주였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도 계속 점수를 막 매기면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잘 보셔라. 그게 뭐다? 바로 소비주다. 그래서 소비주 카지노들도 있고 뭐 카지노들도 잘 움직이고 있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제가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아침 실전 매매를 추천하기도 했었었는데요. 파라다이스 GKL 계속 올라가는 중이고 파라다이스도 수익이 지금 어느 정도 쌓였는데 GKL은 벌써 8.9% 올라갔습니다.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8.9% 수익으로 올라갔는데 엔터주 뭐 키스트라든지 뭐 초록뱀이라든지 IHQ, 그다음에 SM 라이프 디자인 이쪽과 그다음에 J 콘텐트리, CJ ENM 뭐 영상 콘텐츠 엔터주들이 있는데 뭐 이쪽을 추천했었어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진 거 없이 다 잘 올라갑니다. 특히 오늘은 키스트하고 IHQ, 그다음에 CJ ENM, J 콘텐트리 쪽이 오늘 강하게 급등이 나오는 상황인데 키스트는 최근에 추천해가지고 한 28% 정도가 수익이 지금 났고요. J 콘텐트리는 21.8%, 다 최근에 추천했던 겁니다. 21.8% 정도의 수익을 지금 달성 중에 있고 SM 라이프 디자인도 이것도 뭐 몇 주 안 됐어요. 근데 26.5%의 지금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고 CJ ENM은 24.8% 수익을 달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터주에 있는 종목들이 지금 그래도 뭐 20%에서 28%까지 수익이 지금 다양하게 지금 잘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이 아니라는 게 일단 좋은 거예요. 만약에 그쪽 공략에서 가지고 있다면 지금 소비주들, 엔터주들의 흐름들이 그동안 이제 많이 못 올라갔어요. 많이 못 올라갔던 쪽이라 지금 뭐 쇼박스라든지 되게 많이 올라간 쪽들은 이미 벌써 쭉쭉쭉 많이 올라가 있고 그쪽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바닥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라 28%, 뭐 25% 올라간 거 갖고는 성에 안 차고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지수의 흐름을 봤을 때에서 소비주들이 오늘 좀 유독 강하게 좀 움직였다. 뭐 그 외에서도 뭐 다른 업종들도 뭐 나쁘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안전한 쪽으로 계속 밀어들였던 종목들이 오늘 잘 움직여서 오늘 그래도 실전 매매 정수 보시거나 신의 한 수를 참고해서 대응하신 분들은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그리고 오늘도 이제 유튜브에서 소통 방송을 가져갈 건데 왜냐면은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분석을 해드렸죠.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렸고 바닥 자리도 정확하게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정확하게 잡아드리긴 했는데 역시나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훨씬 더 유리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누가 따라잡을 거다? 제가 GKL이 따라잡을 거라는 얘기를 계속 많이 말씀을 드렸죠. GKL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의 수익률을 얘가 따라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제가 우기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설명과 얘기를 해드렸는데 아직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걸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뭐 얼마에 물렸는지 뭐 각각마다 사람들마다 상황은 좀 틀리겠지만 분명히 저쪽에서도 빠져나올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나쁘다. 그 다음에 뭐 GKL GKL이 아니죠. SK하이닉스 나쁘다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니고 이제 반등을 줄 건데 요점은 이거예요. 반등을 줄 건데 쟤네들이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GKL에서 더 올라가는 속도가 더 빠르다.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죠. 그래서 저쪽은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인데요.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강원랜드라든지 아니면은 파라다이스는 그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GKL은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의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서는 흑자로 돌아서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그래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해서 오늘도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얘기들의 요점은 결국은 그쪽이 반등 나오고 올라가는 속도보다는 소비주가 더 빠르다라는 게 요점이니까 듣고 어느 정도 하이닉스도 반등을 꽤 많이 주면 그러니까 제가 그 반등 목표치 찍어준 게 있을 거예요. 하이닉스 얼마, 삼성전자 얼마. 그러니까 더 올라와야 돼요. 이 가격은 아니에요. 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빠져나올 수 있는 분들은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교체를 해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이따가도 유튜브 방송 제가 소통 방송에서도 계속 요거 못다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그 부분의 얘기는 계속 할 예정입니다. 언제까지?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물려있는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까지. 어차피 거의 바닥이기 때문에 쟤네들도 올라올 거거든요. 올라오는데 뭐 이제 대응을 중간에 한번 꺾어가지고 엎고 뒤집고 한번 그런 거를 한번 해야죠. 그렇죠? 한번 패대기 한번 쳤다가 한번 다시 올리고 뭐 이런 과정들이 꼭 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자, 오늘의 테마주 두 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게임빌. 자, 게임주. 자, 게임빌의 이제 자회사가 컴투스예요. 근데 컴투스의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 게임빌이
사명을 변경을 앞두고 지금 11월 30일 날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서 이름을 바꾼답니다. 이름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로 변경을 하는 안건을 논의한다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게임빌이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업 지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그런 역할 강조와 그다음에 컴투스의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인 컴투스가 메타버스와 연계된 콘텐츠 밸류체인 관련 기업들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었었는데, 그게 투자액이 약 3,500억을 투자를 했는데, 그 평가 가치가 약 8천억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박을 친 거죠. 그래서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 어디 투자를 했냐면 위지 웍 스튜디오, 그다음에 데브 시스터즈, 정글 스튜디오, 그다음에 K뱅크 이렇게 4기업 정도에다가 이제 투자를 했는데, 세 종목은 이제 상장회사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 종목이 이제 상장이 안 된 회사인데, 그거 보니까 K뱅크도 아직 상장을 안 했죠. 뭐 조만간 상장할 텐데, 그러니까 절반은 상장을 했고 절반은 상장하지 않은 회사인데, 그래서 두 기업은 위지역 스튜디오하고 데브시스타즈는 상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뭐 K뱅크도 조만간에 이제 상장을 할 예정이니까 위지웍 스튜디오, 그렇죠? 요 기업하고 그다음에 데브시스터즈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메타버스 관련된 이제 그런 밸류체인에 있는 이 기업에다 투자를 했는데, 이게 이제 수익이 많이 나서 투자 평가액이 약 8천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고요. K뱅크 이제 상장되게 되면 또 이슈가 되겠죠. 어쨌든 그 컴투스도 그래서 게임빌도 마찬가지지만 컴투스도 지금 바닥에서 강하게 움직여주는 게 이제 그런 이슈로 해가지고 움직여주는 중입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빌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이미 수익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렇게 강하게 이제 치고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굳이 뭐 빨리 팔 필요는 없다고 보여져요. 자, 보면 바닥이죠. 그동안 많이 빠졌고, 조만간 이제 사명 변경을 통해서 컴투스 홀딩스로 이름 바꾼다라는 얘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뭐 바꾸면은 내년서부터 이제 내년 아니면 이제 11월 달서부터 12월 달이네, 그렇죠? 12월 달서부터 이제 그렇게 될 거고 11월 30일 날 이제 변경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12월 달서부터는 대부분 이제 그 컴투스 홀딩스로 여러분들이 이 이름이 바뀐 부분들을 이제 찾아볼 텐데, 그럼 얘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컴투스도 따라 움직이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게임비를 지금 위치에서 공략하는 거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 이 자회사인 컴투스를 차라리 공략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조정받으면 차라리 컴투스를 좀 더 공략을 하는 관점을 한번 보시고, 게임빌은 보유자의 입장에서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잘 보세요. 거래 봐봐요. 지금 거래가 엄청나게 실리고 있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대놓고 땡겨 올리고 있는데, 설명은 좀 전에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가치를 따져가지고 얘네들이 지금 세력들이 돈의 힘으로 땡겨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서 8만 원까지도 저는 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분들 굳이 팔아가지고 이거를 뭐 던질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면 가져가시면 되고, 대신 이런 분들은 좀 논외입니다. 6만 5천에 따라 들어갔다. 빨랑 파세요. 괜히 떨어져가지고 또 간 떨리게 들고 있지 마시고요. 6만 5천 원 이렇게 막 6만 원 이상에서 이게 수익이 막 여기서 쫓아 들어가갖고 수익이 나신 분들은 차라리 판 다음에 어차피 컴투스도 비슷하게 뭐 똑같이는 안 올라가겠죠. 강하게 움직이면은 뭐 컴투스 홀딩스로 바뀔, 얘가 뭐 더 강하게 움직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한 쪽으로는 컴투스니까 차라리 이쪽을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천주의 개념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석을 해드리는 거예요. 추천주는 아침에 시점 매매 점수에서 드리고 있어요. 지금 소비주들 쭉 계속 얘기했는데 다 대박치고 있죠, 지금. 자, 다음은 이제 고려아연입니다. 자, 뭐 고려아연뿐만 아니라 지금 뭐 원자재 관련주 해가지고 뭐 잘 가고 있어요, 다. 뭐 2차 전지도 뭐 잘 가고 있고, 뭐 원자력 테마도 잘 가고 있고, 뭐 다른 테마주도 잘 가고 있는데, 어쨌든 뭐 최근에 뭐 알루미늄 가격 때문에 알루미늄 관련주도 잘 움직이고, 이번에는 뭐 아연값, 그래서 고려아연 이름 자체가 아연이잖아요, 그래서 아연값 급등에 따른 실적 개선 전망 등의 상승, 뭐 이렇게 오늘 리포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금융투자에서 최근에 이제 금속 판매량이 감소됨에도 불구하고 판매 가격이 상승을 함으로써 이번에 3분기 연결 매출액과 그다음에 영업이익까지 둘 다 이제 양호하게 상승할 걸로 지금 호조세를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계속 내년에서도 나쁘지 않을 거라는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래서 아연 가격의 강세는 지속이 될 거다. 뭐 결국은 뭐 이제 실적이 계속 견고하게 내년에서도 이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인데 주가 차트를 보면은 이미 반영을 했어요. 뭐 아연 가격이 뭐 얼마나 더 강하게 움직일지 그리고 뭐 내년에도 계속 움직일지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 정도로 강하게 올라온 상태에서는 매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좋아요. 나쁘진 않습니다. 조정을 받으면 쭉 조정을 받으면 그때서는 공략할 만합니다. 그래서 쭉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보시고 지금 자리에서는 좀 들어가기는 좀 늦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을 들어갈 거였으면은 요 밑에서 이때 10월 초 때에서 공략을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늦었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 뭐 이렇게 매도 사인은 안 나왔습니다.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눌리겠지만 그게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굳이 뭐 일찍 팔 필요는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 리뷰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하나마이크론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오늘 좀 강했습니다. 뭐 지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 뭐 반도체 장비주들, 뭐 다들 힘을 못 썼지만 그래도 최근에 바닥에서 힘을 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하나마이크론인데 바로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굉장하죠. 보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렇게 빨간색으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걸 저는 이제 명란젓 차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고점에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사주는 종목이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이 종목을 언제 추천했었던 거냐면은 작년 8월 달에 추천했던 종목이거든요. 작년 8월 달에 추천할 때에서도 그때 시장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다수 종목들이 3월 달서부터 해서 아주 그냥 열심히 다 올라가 갖고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었던 자리였는데 매수 가격은 5,950원이니까 8월 21일 날에 추천을 했고요. 8월 21일이면은 이때쯤이네요. 자, 이때 추천했던 포인트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강하게 장대 양봉을 올리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요렇게 생긴 애들을 잘 봐야 돼요. 지금 종목들이 강한 놈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놈들을 공략을 할 때는 이렇게 강하게 치고 눌릴 때 이런 식으로 눌릴 때 잡아먹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어요. 얘는 지금 26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마이크로 260%나 올라갔는데 갖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져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직까지 뭐 수급이 꼬이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수급이 풀리면 그때서는 매도 타임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80점 우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 포인트도 85점 우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90점 수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위원님이 시장 점검과 함께 특징주 분석까지 해주셨는데요. 최근에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회복을 하고 있고 소비주들 계속 보자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의 한 수 이렇게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더 많은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여기 들어오셔서 시장 점검과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정수 위원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